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리츠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분을 갖게 된다면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지분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다. 작년에 4,600만 원 최고가가 나왔고 올해는 평당 5천만 원 최고가도 나왔습니다. 평당 기준으로 하면은 최고가가 아직도 경신되고 있다. 리츠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도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이제 굉장히 또 신규 진입자한테는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 절반을 넘어서 60%까지 이렇게 할인받고 있는 리츠도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왜 사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투자 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머니똑똑,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박민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박준우 대체증권 투자 2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저희가 그동안 배당, 명품, 반도체, 2차전지 이런 다양한 ETF와 같은 여러 상품들을 애청자분들과 소통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리츠 펀드 얘기입니다. 생각지 못한 상품을 저희가 네. 접하고 또 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펀드에 대해서 또 리츠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펀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지스 라이징 K리츠 펀드는 부동산 자산 운용 전문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K리츠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저희가 펀드명에 라이징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약간 유망주 느낌. 네, 뭐 라이징 스타처럼 네. 첫 번째 의미로는 국내 리츠 시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해외에 보면은 뭐 라이징 디비던드 이런 것들이 펀드명에 많이 있는데 이 펀드에 투자하게 되면은 앞으로 임대료도 늘어나고 배당금도 늘어나고 결국 자산 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만든 것들의 목표를 두고 라이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 리츠 투자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우리도 좀 그렇게 커질까요? 미국 리츠 시장은 시장도 천전이 시가총액이 넘어가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총액이 7조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선진국 사례들을 찾아보면은 리츠가 전체 주식 시장의 한 2%가 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현재 7조 시장에서 향후로는 적어도 40조에서 한 50조 정도로 7배, 8배는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라이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리츠 투자라는 게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느낌이 괜히 들어요. 리츠는 사실 기업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이거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 투자 솔루션이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조는 투자 자금을 많이 모아서 부동산 건물들을 사고 부동산 건물들을 모아내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저희 이 촬영하고 있는 장소 바로 근처에도 SK 서린 빌딩이 굉장히 랜드마크처럼 있거든요. 그 자산 가치가 대략 1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1조 원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부자라도 쉽게 투자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리츠로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 빌딩, 정말 우량한 빌딩도 리츠를 통해서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츠를 통해서 그 상장돼 있는 걸 투자하신 분들은 길 가다가 그 건물을 보면 좀 반갑겠어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리츠를 먼저 접했었는데 예를 들어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 위에 전망대로도 굉장히 많이 닿았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리츠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은 지분을 갖게 된다면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지분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다. 거기서 나는 월세를 받아서 배당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약간 문고리 정도는 내 거 같은 느낌이에요. 연골이도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겠죠. 그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리츠 투자의 최장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부동산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입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자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저희가 리츠 투자할 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주 영역에서도 많이 접근하는데 저희가 일반 기업 투자할 때는 이제 기업이 얼마큼 이익을 버느냐도 매년 좀 달라지기도 하고 번 돈 중에 얼마를 배당으로 주냐도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확실한 배당 정책이 없거든요. 근데 리츠는 법적으로 배당금 이익의 90%를 다 배당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도 굉장히 높고 그래도 고배당도 가능하고 이익 자체도 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명확하다는 말은 올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배당금이 굉장히 명확해서 배당금 안정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리츠가 처음 열린 게 그래도 2001년 뭐 예, 국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나 일본 대비해서 한국 리츠 시장의 성장이 좀 더디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중간에 리츠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어요. 사실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이긴 한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상장된 부동산 특성에 맞게끔 이 좀 제도가 정비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일반 기업이랑 리츠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 상장 규정이 대부분 일반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상장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리츠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는 2018년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리츠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리츠가 상장할 때는 일반 기업 대비 이런 면들이 규제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리츠한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2018년도에 제도를 정비했고요. 많이 상장이 됐나요, 그 이후로? 네. 현재 상장된 리츠가 개수로는 23개인데 2018년도가 제가 성장 기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가 2018년 이전에 상장했고 20개가 2018년 이후로 상장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리츠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데 뭐 관전 포인트라던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 서린빌딩 사례처럼 SK 리츠 아니면 삼성 FN 리츠, 한화 리츠처럼 대기업 스폰서 리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내가 대기업인데 내가 누군가한테 임대료를 내고 본사 건물을 쓴다라는 개념이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SK 리츠가 처음으로 그걸 했죠. 그러다 보니까 SK 리츠가 서린빌딩을 유동화해서 그 자금을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미래 성장 산업에 재투자하네라는 모습을 본 다른 대기업들도 저 모델을 우리도 채택해야겠다. 그런 문화들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좋은 부동산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성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정말 프라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자산, 우량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작년부터 좀 가파르게 이어졌잖아요. 뭐 앞으로는 그 정도 속도는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또 부동산 관련한 투자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주춤하지 않나요? 작년에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굉장히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거래가 멈춰섰어요. 이게 어느 정도 해야지 사야지 적정가일까, 어느 정도 팔아야지 적정가일까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거래가 좀 재개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국내 오피스 시장에서는 사실 강남 시장이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거든요. 네. 강남 시장에서는 뭐 기준치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평당 가격으로 하면은 작년에 4,600만 원 최고가가 나왔고 올해는 평당 5천만 원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평당 기준으로 하면은 최고가가 아직도 경신되고 있다. 펀더멘탈이 좋은 시장은 가격 하방 경직성이 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리츠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 리츠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리츠 투자할 때 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리츠의 주가가 얼마큼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판단하고 있고요. 또는 저희가 리츠는 이제 배당주이기 때문에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왔죠. 예금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금리 대비해서도 얼마큼 매력적이냐 이렇게 봐요.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또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이제 굉장히 또 신규 진입자한테는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 빌딩은 없겠지만 1억짜리 빌딩이 있다. 그러면 지금 리츠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으면 한 7천, 6천 정도로 평가가 돼서 거래가 되고 있을 경우 매력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 살 때 리츠도 다 대출을 끼고 사거든요. 100억짜리 건물인데 뭐 대출이 50억 껴 있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순자산 가치는 50억이죠. 근데 리츠의 시가총액이 25억이다라고 하면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뭐 절반을 넘어서 60%까지 이렇게 할인받고 있는 리츠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츠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정작 오늘 저희가 나눠야 되는 얘기는 라이징 K 리츠 펀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리츠 투자 관련해서 대비했을 때 가장 좋게 생각되는 장점이 어떤 겁니까? 감히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는 부동산 자산 운용 전문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어떤 운용사보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리츠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산 가치랑 결국 수렴한다 생각하거든요. 리츠의 주가는 때로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는데 결국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랑 거의 수렴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리츠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잘 분석해서 어떤 것들은 너무 고평가됐을 때 오히려 잘 팔고요. 어떤 것들은 너무 저평가됐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더 살 수 있겠죠. 이런 행위들을 운용해서 연속적으로 이어나간다면은 다른 운용사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 리츠가 지금 성장기에 있는데 23개의 리츠가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겁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해외에는 뭐 데이터 센터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뭐 개인형 창고도 있고 되게 굉장히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다양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리츠에 주로 투자하지만 일부는 정말 법적으로 리츠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아니면 더 어떤 공간을 잘 활용해서 여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일반 기업이라도 그런 기업에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운영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구성 자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받고 싶어요. 제가 팀장님이라면 네. 길 가다가 보이는 막 빌딩 건물 이런 것도 다 이제 막 돈으로 계산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세요?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죠. 여기서 저 땅을 산다면은 개발비는 얼마나 들 거고 건물들을 어떤 건물을 만들면은 거기선 임대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사실 현재 뭐 23개의 리츠 중에 다양한 리츠에 투자하게 될 텐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리츠가 어떤 게 굉장히 저평가고 어떤 게 고평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데 지금 다 저평가예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 다 저평가 영역에 머물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이 저평가를 회복하려고 이 주가를 좀 더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진 리츠 투자가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주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리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갖고 있는 걸 파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이론적으로는 리츠가 굉장히 고평가 받을 때는 유상증자에서 건물을 사는 게 주주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지금처럼 저평가 받을 때는 건물을 팔아서 주주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굉장히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뭐 청산가치 미만에 거래된다고 얘기할 때 PB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0.5라고 하면은 자산가치 대비 지금 주가가 0.5배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럼 현재 여기서 청산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주주한테 돌려주면은 2배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일반적인 기업은 우리가 저평가 받네? 비즈니스 일부 떼야겠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리츠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은 개별 자산들이 다 각자 수익성을 갖고 있는 자산들이에요. 시장에서 쉽게 거래되는 자산들이고. 완전 청산은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건물들을 팔아서 우리가 특별 배당을 주면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 함의는 지금 사람들이 리츠의 주가가 많이 빠진 거 알겠다. 그리고 저평가 받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팔면은 그 정도 가격 받을 수 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충분히 타당한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츠가 정말 감정평가 가격 대비해서 정말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정말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잘 파는 좋은 사례를 보여줄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주주 심리가 개선이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어떤 투자자들에게 리츠 투자를 권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뭐 엄청나게 고수익만 추구하시고 매일 데이 트레이딩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적합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적합하지 않고요. 그들이 투자하시면 굉장히 심심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시점별로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투자한테 적합하냐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장기 관점에서 부동산이 결국 우상향할 거라고 믿는 분들한테 현재 리츠 투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7% 이상 나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 정확히 왔다, 어디다,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결국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비유한다면은 예전에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이 갔을 때 굉장히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마음이 아팠죠. 포모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15억에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10억이 되면은 다시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떨어지는데 왜 사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츠도 똑같이 접근하면은 저는
그동안 바닥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정확히 언제부터 반등한다 이런 거는 예측의 영역이지만 그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7% 배당 수익률 받으면서 버티면은 리츠가 주가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자본 차익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발상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투자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실 부자가 되신 분들은 저희가 거꾸로 보면은 다 뭐가 안 좋을 때 투자했거든요. 맞아요. 뭐 리먼 사태든 과거의 팬데믹 사태든 뭐 IMF든 결국 다 시장이 어렵고 안 좋아졌을 때 투자한 거예요. 뭐가 좋다고 해서 투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리츠 시장 굉장히 안 좋은데 물론 지금 안 좋지만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은 리츠들이 있으니 지금 투자하시는 게 반대로 돌아봤을 때는 아, 저 때 투자할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발상을 갖고 계시고 그런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시점이 향후에 돌아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투자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리츠 투자에서 조금 요건 조심하자, 이런 것들은 뭐 주의하고 알아두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리츠는 저희 같은 상품을 통해서도 가입하시기도 하는데 직접 주식을 통해서 직접 가입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상장할 때도 좀 제도적인 면이 좀 리츠와 일반 기업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뭐 PBR이라는 관점에서 리츠는 부동산 살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사서 장부가로 이제 장부에다 표기를 해놓습니다. 내 이 건물을 100억 주고 샀다 해놨는데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면 이 건물 가치가 올라갈 거잖아요. 현재 시세는 예를 들어 150억이라고 하면은 이 장부가는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 현재 시세는 높아져서 주가도 그것 따라 올라왔는데 장부가가 멈춰 있어서 PBR이 1보다 더 높게 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보면 이거 되게 비싸네 이렇게 오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리츠가 배당금에 대한 빈도를 좀 늘려주고 있거든요. 보통 일반 기업들이 1년에 한 번 배당 준다고 하면은 요즘 리츠 트렌드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 배당금을 드리고 있어요. 4번 정도.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증권사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시면은 이 배당 수익률이 분기 배당 수익률인데 이게 마치 연간 배당 수익률처럼 오인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구별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리츠 투자 관점에서는 일반 기업이랑 이 리츠랑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장부가도 현재 가격을 굉장히 그 건물의 현재가가 얼마인지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최근 트렌드를 이제 다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지금은 이 정도가 적정가다는 걸 저희 자체적으로는 리서치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그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좀 이 적정가가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알아볼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이 펀드를 두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리츠 업황과 리츠 투자 메리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해 주셨는데 정작 상품에 대해서는 너무 짧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상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저희 이지스 K-리츠 라이징 펀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매니저가 어떠한 기업을 고르느냐가 굉장히 성과가 크게 엇갈려요. 네. 근데 리츠는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 히트 레이쇼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 이지스 자산운용은 그냥 리츠를 주식 관점에서도 분석하고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잘 트레이딩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좋은 우량한 리츠에 직접 주식을 사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지스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고평가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트레이딩 나갈 예정이니까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조금 더 마음 편히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모로 배웠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이지스 자산운용 박준우 대체증권 투자 이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